일간과 연주의 그 관계에 대해서 끊임없이 통찰하다 보면 일간과 연지의 조합에 대해서 이것은 굉장히 좀 어렵겠다. 조화도가 상당히 떨어진다 하는 경우와 그리고 굉장히 오버페이스로 과욕을 부리는 그 조합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. 그래서 저는 띠와 일간의 어떤 관계성에 대해서 아, 잘 호응이 안 맞는 경우와 그다음 오버페이스, 즉 과욕을 부리는 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. 제 주위에는 밤낮 할 것 없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 경우의 사람이 있는데 저렇게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왜 좋은 피드백을 듣지 못할까? 도대체 왜 이런 결과물이 나오는 걸까에 대해서 옆에서 보면 굉장히 측은한 경우가 있는데, 저는 그거를 이제 사주를 놓고 보았을 때, 일간과 연지의 호응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조합에 있구나라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. 대표적으로 이 금일간의 경우에는 이 인호술 화국을 형성하는 띠와 호응도가 현저히 떨어집니다. 왜냐하면 이 금일간은 금생수로 나아가려는 에너지가 있죠. 어떤 결과물을 위해서 금생수, 수생목으로 나아가려고 하죠. 근데 내 주어진 배역에 인호술 화국을 형성하는 띠가 있다고 하면 나의 캐릭터와 내 주어진 배역이 서로 호응도가 떨어집니다. 그러니까 시너지가 나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려는 내 기운을 이 배역이 꺾어버려요. 그래서 밤을 새서 열심히 노력하고 어떤 기대하는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대에 반하는, 그러니까 좋지 못한 피드백을 듣는 경우는 바로 금일간 인호술띠에 해당되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. 마찬가지로 토일간의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토의 기질 자체는 사실 토생금의 기운으로 뭔가 나아가고 싶어 하지, 이렇게 목의 기운으로 짓밟히는 걸 원하지는 않거든요. 그런데 내 주어진 배역 자체가 해묘미 목국을 형성하는 띠라면 내 의지를 그냥 짓밟아 버리는 그러한 기운으로 작용합니다.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고생하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러한 배역을 지니신 토일간의 경우에는 돌아오는 보상이 조금 기대하는 다른 결과물을 가져와서 좀 힘들어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. 마찬가지로 화일간의 경우에는 사실 이 화 기질 자체가 발산하는 에너지가 강하죠. 이 발산하는 에너지는 자체 발광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어, 이렇게 수기운으로 움직이는 띠 배역과는 조금 반하는 에너지입니다. 수는 사실 흘러내리는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흘러내리는 기질과 좀 자체 발광해서 발산하는 에너지는 너무나도 상반된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불과 수기운은 서로 호응도가 현저히 떨어집니다. 그래서 이러한 화일간이신 분들이 이런 신자진띠의 경우라면 사실 관성에 대한 그 열망이 굉장히 강하죠. 관에 대한 어떤 추종하는 마음은 갖고 있지만 그 관을 취할 때 내 캐릭터와는 결코 조화롭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 화일간이신 신자진띠는 관성의 에너지를 쓰는 데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많은 그러한 일간에 해당이 됩니다. 그리고 목일간의 경우에 사유축띠라면
이 목의 기운은 솔직히 자라나는 에너지가 있잖아요. 근데 자라나는 에너지를 꺾어버리는 기운이 내 주어진 배역에 있죠. 그러면 이 목의 기운과 내 주어진 배역이 서로 호응도가 현저히 떨어집니다. 내가 자라나고 싶지만 그 자라나는 그 기운 자체를 내 주어진 배역에서 꺾어버리기 때문에 그거 역시도 쉽지만은 않습니다. 한편 그 일간과 배역의 조화도 측면에서 그 평균 이상으로 좀 과욕을 부리는 경향이 좀 짙은 그러한 그 조합이 있는데 바로 수일간 인호술띠의 경우입니다.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수국화로 자기의 배역을 소화하는 그 심리 자체가 재물을 향해 있죠. 그러니까 나는 재물을 벌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인지하는 그 조합 자체가 수일간 인호술띠의 경우입니다. 마찬가지로 금일간이 해묘미띠라면 해묘미띠는 목국을 형성하죠. 그러면 금일간 입장에서는 내 주어진 배역 자체가 재물 활동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지를 합니다. 그리고 본능적으로 돈이 되는 걸 추종하고 과감하게 움직이는 에너지가 강하죠. 토일간이 신자진띠의 경우라면 이 토일간 입장에서는 신자진 수의 기운이 재물이죠. 근데 재물이 넘쳐 흘러내리고 있어요. 그러면 그 물줄기를 다 움켜쥐고 싶어 하는 심리가 바로 토일간 신자진띠의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. 그리고 화일간의 경우 사유축띠, 즉 금극을 형성하는 띠가 있다고 하면 이 자체 발광하는 에너지는 뭔가 반짝반짝 빛나는 어떤 재물을 향해서 비춰주고 나아가려는 그런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화일간 사유축띠는 그 누구보다도 재물 욕심이 강합니다. 제가 편제 10년 대운에서 피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었고, 실제로 제가 눈으로 보니까, 아, 그것은 타고난 심리이기 때문에 그거는 쉽게 제어할 수 없는 그 본능에 가깝다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었고, 만약 수일간 인호술띠에 해당되는 분이라면, 본능적으로 돈이 되는 거를 추종하죠.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이 나한테 플러스가 되냐 마이너스가 되냐를 먼저 딱 선을 긋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 사주팔자꼴이 그러하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더라도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그 명확한 기준을 긋고 시작을 합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은 나한테 플러스가 되는 사람, 플러스가 된다라는 거는 나한테 재물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이냐 아니냐로 구분 지어 버립니다. 마찬가지로 이 금일간이 해묘미띠이신 분들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돈이 되느냐 그 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재물이 돈이 되는 일을 추종하죠. 그래서 모든 그 직업의 그 변화, 변동, 어떤 선택의 기준이 돈입니다. 그리고 토일간 신자진 띠이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 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토는 끊임없이 쌓고 또 쌓는 그 굉장히 숨겨져 있는 그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보여지지 않아요. 그 사람의 그 욕심이. 하지만 그 사람의 움직임 자체는 결국 돈에 대한 갈망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. 역시 이 화일간이 사유축띠라고 하면 물론 사주 구성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본능적으로 재물에 대한 감각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
이 화일간이 관성의 움직임이 강한 사람이라면 안정적인 재산 운용 쪽으로 될 것이고, 만약 이 사유축 D이면서 그 지지의 금의 운동성을 또 갖고 있다면 재물 욕심이 과하게 넘칩니다. 에